안녕하세요. 코난쌤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 아파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쓰레기를 줬다. 너에게 쓰레기를 주면 너는 그 쓰레기를 받겠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은 반대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지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펭수 코딩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수업 영상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박원순 시장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 비서를 성추행을 해서 여 비서분께서 고소를 했고 그에 따른 조사를 받고 나서 이후에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서 원인이 그게 아닐까 선후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그렇게 하니까 추측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34살이고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많은 나이는 아닌데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기에도 사실 애매한 나이예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험에는 간접 경험도 있고 직접 경험도 있겠죠. 저는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내려오는 게 더 쉽지 않다. 산을 올라갈 때도 주로 산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인생이란 말을 쓰기에는 조금 주제넘는 말인 것 같지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높은 위치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일단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상대방이 봤을 때는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위치에서 내려올 때 너무 빠르게 내려오거나 잘못 내려오면 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글쎄요 어떤 심정으로 지금 행방불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잃을 게 너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투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그 스트레스와 내가 이거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제가 만약에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저는 뭐 인정을 하고, 어, 잃을 것들은 잃고 다시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마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저도 잘못을 했을 수도 있겠죠. 과거에 했을 수도 있을 거고 미래에 앞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나는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고 상대방은 큰 잘못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을 하는 태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보다 끝까지 싸워서 그 억울함을 풀어야겠죠.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했거나 혹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의도가 되었든 의도가 되지 않았든 간에 말이죠. 그럴 때 저는 마음 아파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쓰레기를 줬다. 자, 이거 네 거니까 꼭 가져라 하면서 너에게 쓰레기를 주면 너는 그 쓰레기를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1학년이든 6학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자기에게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쓰레기를 주고 부탁이 아니고 그냥 너 가지고 이거 버려 이렇게 하면 어,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말은 쓰레기라고 생각되는 말은 굳이 내 마음속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 항상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싸웠을 때나 혹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 마음을 어떻게 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자, 그렇고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고 어, 약육강식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강자라고 해도 약자보다 일찍 죽으면 사실 살아남은 사람이 더 강자인 거예요. 그렇죠.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것이 강한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근데 살면서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지 않게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날 싫어하고 누군가는 날 좋아할 거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는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고요. 누군가는 저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친구들은 소중히 돼야 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까지 모두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음,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나 혹은 사실인데 저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했을 때 그때 저는 마찬가지로 쓰레기 취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말 자체를 쓰레기 취급을 할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겠죠.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저에 대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면 저 역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 힘든 그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오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결국 나는 불행한 겁니다. 그것을 꼭 이해하고 마음을 편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90점을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은 100점입니다. 그러면 내 기준에서는 단지 나는 10점이 모자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데 나는 똑같이 90점인데 내 기준은 50점, 60점입니다. 그러면 내 기준에 따르면 나는 30점, 40점이 더 높은 인생인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해라고 느끼는 그런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1등을 해야지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든지 난 다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그래 왔고요. 그렇게 살면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자기 개발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남보다 못하면 굉장한 열등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지나치면 나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4살인데 예를 들어서 20살, 21살, 22살 아이돌과 얼굴이 똑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선생님 얼굴에서는 주름도 있고 피부도 여기 좋지도 않고 여기도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뭐가 났잖아요. 뭐가 이렇게 썸처럼 돼 있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속상해함을 느껴요. 근데 그 일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자국이 난 거는 사실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너무 강하게 받아서 원래 피부보다 색소가 침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기준은 원래 피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선생님의 기준은 원래 피부가 됐으니까 이게 지금 속상한 거지. 처음에는 더 심해가지고 정말 완전 진하게 됐었는데 지금만 옅어진 겁니다. 더 옅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더 옅어질 거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 그 레이저 치료를 받았을 때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나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냐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발전 가능성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준을 낮춰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버를 해요. 유튜브를 하는데 기준이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항상 불행한 유튜버겠죠. 그런데 기준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100명은 거의 다 왔거든요. 기준이 조금 더 위에다 잡으면 좋겠죠. 기준이 150명, 200명 이 정도로 잡으면 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도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거예요. 자, 지금 두서없이 말해서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첫 번째는 자, 나에게 말하는 어떤 나쁜 말들이나 나쁜 소문들 이런 것들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면 필요 없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히 버려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말아라.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거보다 살짝 낮춰서 잡으면 인생에서 만족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근데 높은 기준은 높은 성취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이 불안과 이 열등감에 대한 거예요. 열등감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뭐 나의 치부처럼 느껴지는데 저도 열등감이 많습니다. 저도 열등감이 많고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완벽하게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사람들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람마다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은 서로 비교를 해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비교를 하지 않으면 열등감도 생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아이돌 외모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겠죠. 더 심해지면 그게 대인기피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키가 길이에요. 그럼 내가 180인데 원래는 큰 키인데 나는 작다고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선생님은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고 컴퓨터를 조금 좋아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선생님일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30년 경력이 혹은 학급 경영을 아주 잘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비교하면 선생님은 열등감을 느끼겠죠. 열등감을 느끼고 처음에는 학급 경영을 잘하려고 노력도 할 겁니다. 상담도 해보고 우리 친구 뭐 어땠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의 능력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한 건강한 자극으로 삼되 꾸준히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크게 보면은 기준을 잘 설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에게 필요 없는 말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열등감에 대해서 건강한 열등감이 분명히 있으니까 적절히 잘 활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은 반대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본인에 대한 악소문이 있거나 그리고 두 번째, 비교치가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항상 불만족이 있거나 세 번째, 열등감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있거나 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화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일본의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함을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남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상실이나 결핍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이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너무 밉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행동이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결핍이 존재하는 거죠. 그 결핍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강하게 미워할 때, 그때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미워하는 것, 특히 요즘 혐오 표현이 굉장히 많죠. 어, 남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들,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불행해지는 방법을 피해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20분 정도 같이 했는데요. 자,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내려오면 좋을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높이인데 무리하게 올라가면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해서 내가 그 일을 그르치거나 했을 때 과연 내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능력 밖의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잘 내려올 수 있는 만큼의 산을 찾아서 오르듯이 우리의 인생도 오를 수 있는 만큼의 위치를 잘 설정을 하고 어떻게 내려오면 좋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걷다 보면 체력을 다 써서 더 이상 걷지 못할 만큼 높이 올라와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은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혹은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 잘 내려오지 못해서 아픔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내려올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아무쪼록 어,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가 혹은 친구 간의 사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음, 다음에는 선생님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안녕.